접신소녀와 계룡산도사 무속의 세계에 관하여 제12편 화엄의 세계 7월 어느 날 정법 스님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연꽃구 땅을 찾아왔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은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철룡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제가 여기 다니는 걸 다른 스님들이 알게 됐거든요. 정법 스님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요? 큰 스님들이 저를 불러서 꾸짖으셨어요. 무당구 땅에 다니면서 정신이 나갔냐고. 은정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닥치니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큰 스님들 말씀이 틀린 건 아니거든요. 장 선생이 마침 연꽃구 땅에 도착했다. 무슨 일인가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은정이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아, 그런 일이. 장 선생이 정법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잘못이라뇨? 불교 교리상으로는 분명 문제가 있어요. 무속은 미신이고 부처님 가르침과는 다른 길이니까요. 은정이 가슴이 아팠다. 몇 달 동안 함께 공부하며 서로 이해해왔는데 결국 이런 벽에 부딪히게 되다니. 정법 스님.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네? 스님이 여기서 경험한 건 뭐였어요? 경험이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저희와 이야기하면서 느끼신 것 말이에요. 정법 스님이 잠시 생각했다. 사실 많이 배웠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 그리고요? 그리고 불교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그럼 그게 틀린 건가요? 은정의 질문에 정법 스님이 고개를 숙였다. 장 선생이 말했다. 스님, 화엄경을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물론이죠. 승가대학에서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는 말씀 아시죠? 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이죠. 맞아요. 그럼 무속도 그 전체의 일부 아닐까요? 정법 스님이 깜짝 놀랐다. 그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인드라망은 어떤가요? 각각의 구슬이 서로를 비추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물을 이룬다는. 그래요. 불교도 그 구슬 중 하나고 무속도 또 다른 구슬이 아닐까요? 은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맞아요. 저희가 하는 일도 결국 중생구제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다르잖아요. 정법 스님이 여전히 의구심을 표했다. 방법이 다르면 안 되나요? 장 선생이 반문했다. 부처님께서 8만 4천 법문을 설하신 이유가 뭔가요? 중생의 근기가 다르니까. 맞아요. 그럼 어떤 중생에게는 무속적 접근이 더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법 스님이 한참 생각에 잠겼다. 사실 여기서 상담받고 좋아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럼 그것도 일종의 구도 아닌가요?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다.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니? 은정이 상황을 설명했다. 아, 그래? 할머니가 정법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스님, 부처님이 누구세요? 네?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자비와 지혜를 완성하신 분이죠. 그럼 우리 신령님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건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들 아닌가요? 할머니의 단순한 질문에 정법 스님이 당황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은정이 말했다. 결국 목적은 같아요.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해주는 것. 하지만 신령과 부처님은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죠.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같지 않나요?
정법 스님이 할 말이 없었다. 스님,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에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보고 들으시는 분이죠. 그럼 저희 신령님들과 뭐가 다른가요? 은정의 질문에 정법 스님이 깊이 생각했다. 사실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며칠 후 정법 스님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현장 실습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하네요. 정법 스님이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다. 현장 실습이요? 네, 승가대 학생들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발표하는 자리래요. 은정과 장 선생이 눈을 반짝였다.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연꽃구 땅에서의 경험을 발표하면 정법 스님이 망설였다. 오히려 좋잖아요. 불교계에 우리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예요. 장 선생이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죠? 무당구 땅에서 공부했다고 하면 난리 날 텐데. 화엄 사상으로 설명하세요. 은정이 제안했다. 화엄 사상으로요? 네, 영혼의 세계도 화엄의 세계의 일부라고. 정법 스님의 눈이 빛났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장 선생님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철학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저도 함께 갈까요? 장 선생이 제안했다. 같이 가서 동양철학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세 사람은 깊은 토론을 벌였다. 핵심은 화엄 사상의 상즉상입이에요. 장 선생이 말했다. 상즉상입이요? 서로가 서로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부처님 안에 중생이 있고 중생 안에 부처님이 있듯이. 그럼 불교 안에 무속이 있고 무속 안에 불교가 있다는 거네요. 은정이 이해했다. 맞아요. 그리고 법계 연기 사상도 중요해요. 법계 연기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세계와 신령의 세계도 결국 하나의 법계 안에 있는 거죠. 정법 스님이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발표 당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강의실은 많은 교수와 학생들로 가득했다. 정법 스님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다. 저는 천룡사에서 공부하는 정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특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다. 저는 연꽃구 땅이라는 곳에서 실습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구 땅에서 실습이라니.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왜 스님이 구 땅에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거기서 화엄경의 진리를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어떤 체험인지 궁금하네요. 한 교수가 질문했다. 일즉일체 일체즉일의 실현을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연꽃구 땅에서는 무속인, 철학자, 그리고 저 같은 스님이 함께 상담합니다.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일즉일체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청중들이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체즉일입니다. 여러 방법이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해 있다는 것. 하지만 무속과 불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교수가 비판적으로 물었다. 그때 장 선생이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철학을 전공한 장경보입니다. 화엄경에 보면 인드라망 비유가 나옵니다. 무수한 구슬들이 서로를 비추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물을 이룬다고 하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슬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할까요? 교수가 잠시 생각했다. 모든 구슬이 똑같이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불교도 하나의 구슬이고 무속도 또 다른 구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가 같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르지만 서로 배척할 이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장 선생이 계속 설명했다.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한 인드라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분은 불교적 접근으로 위안을 받고 어떤 분은 무속적 접근으로 치유받습니다. 만약 불교적 접근만 있다면 후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겠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무량한 방편을 말하는 겁니다. 정법 스님이 다시 발표를 이어갔다. 저는 거기서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어떤 자비입니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입니다. 불교도로 개종시키려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면서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그럼 스님은 무속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이라기보다는 이해하게 됐다고 해야겠네요. 무속도 나름의 진리가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신령과 부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다르죠. 하지만 둘 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정법 스님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지혜의 덕상을 구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령님들도 그 지혜의 덕상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닐까요? 단지 나타나는 형태가 다를 뿐이지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배웠습니다. 불교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불교는 여러 길 중 하나라는 것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교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고 깊어지는 거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혁신적인 관점이네요. 하지만 전통 불교계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한 교수가 우려를 표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정법 스님이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요? 의심하고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직접 경험해봤고 그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동의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제안하시는 건가요? 다른 교수가 물었다. 종교 간 대화의 필요성입니다. 장 선생이 대답했다. 서로를 비판하고 배척하기보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서 함께 일해보는 것입니다. 정법 스님이 덧붙였다. 이론으로만 논쟁하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일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저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고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정말 신선한 관점이었어요. 한 학생이 다가와서 말했다. 기회가 되면 연꽃구 땅에 견학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환영합니다. 은정이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오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굿땅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몇몇 교수들도 관심을 보였다. 종교학 관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네요. 논문감이기도 하고. 연구 협력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함께 연구해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뿌듯한 마음으로 연꽃구 땅으로 돌아왔다. 정말 잘 됐어요. 불교계에서도 우리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은정이 기뻐했다. 네, 다행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정법 스님도 만족스러워했다. 이제 철룡사 스님들도 조금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정법 스님, 오늘 발표하면서 어떤 기분이었어요? 장 선생이 물었다. 처음으로 확신이 섰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도 새삼 깨달았고요. 할머니가 차를 가져오며 말했다. 은정아, 잘했다. 이제 진짜 하나가 되어가는 것 같구나.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은정이 말했다. 그날 밤 연꽃구 땅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흘렀다. 서로 다른 길에서 온 세 사람이 만나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화엄의 세계였다.